아까 시간에 이어서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받은 내용을 이제 관리자는 목록에서 이제 관리를 보고 그 내용을 상담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 상담용 게시판은 보통 그냥 하나라고 보고, 고객 상담하는 게시판은 하나로 보고 여기다 버튼을 달아드렸어요. 상담 관리라는 버튼을. 이걸 누르시면 그렇게 이제 신청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빠른 상담 신청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상세부기에서 연락처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게시판에 대한 이제 지금 변경을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여기에 등록자하고 등록일 사이에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목록에서 그걸 한 번에 보고 즉시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리하니까 그런 이제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바꿔야 되니까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뭔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인풋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를 클릭을 하시고 인풋 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셔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냥 상담용 게시판만 운영을 하신다면 그냥 F로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게시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 게시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상담용 게시판이 제가 깜빡했는데 일반형 게시판 폼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로 들어가서 바꾸시면 다른 게시판들도 항목이 다 바뀌게 돼요. 하나의 폼을 그냥 갖다 불러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 상담형 게시판을 내가 뭔가 넣고 싶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F로 들어가서 등록일이라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한 붙여넣기예요.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휴대폰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는데 다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게시판이 볼까요? 페이지 대학의 유용한 일상식 게시판.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요. 폼을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게시판이 100개여도 목록 폼은 하나밖에 안 써요. 네,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 저 게시판에서 만약에 뭐 JPG를 뭐 이제 한번 파일을 올린다고 할 때 한 게시글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기서 글쓰기에서요. 뭐 목록 사진에다가 첨부를 한다든지. 그냥 파일만 첨부하면 그거 클릭하고 볼 수 있게 뜨는 거죠. 네. 그 이미지는 갤러리용 게시판이어야 이제 목록에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갤러리용 게시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글쓰기 해서 파일 선택하고서 첨부하면 그 목록에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형 게시판은 목록에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일반형 게시판으로 전부 다 사진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별도로 그냥 칸을 추가해서 사진을 나올 수 있게끔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쓰지는 않으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일반 그냥 게시판에 휴대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담관리 가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원본을 지금 바꿔버렸으니까 원본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하셔야 되고요. 되돌리기. 그리고 다시 상담관리로 가셔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I를 누르고 인풋 해제해서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만 바뀝니다. 똑같이 등록일을 이 칸을 복사해서요. 칸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날짜도 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거를 휴대폰으로 바꾸고요. 이제는 이게 등록일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그렇죠. 휴대폰이어야 됩니다. 휴대폰. 그리고 날짜 형태가 아니라 전화 형태죠.
이렇게 하고서 확인을 누르시면 실제 이제 화면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이 나오는 겁니다. DB에 이미 저장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내가 끄집어내면 된다 이런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휴대폰 번호만 보면 좀 아쉽죠? 클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클릭을 한다는 의미는 이게 링크가 걸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링크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기본 링크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서 SMS 전송 누르시고 확인을 하면 SMS로 전송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걸립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걸릴 수 있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오마이샷 연동을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등록인 그거를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고요. 얘는 이메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메일로 시옷 이응 이메일. 그리고 이쪽에서는 텍스트. 별도의 어떤 설정 값이 없으면 그냥 텍스트로 하시면 저장된 값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링크를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폼메일 바꾸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는 이분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이메일은 호스팅, 솔루션에서 제한이 걸리지는 않지만 웹 호스팅 업체에 그런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하루에 500통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내면 문제가 없지만 대량으로 전송할 때는 이제 나눠서 보내셔야 돼요. 서버를 쓰시게 되면 화이트 도메인 동사를 대량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죠. 이미지 용량 같은 경우도 솔루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예, 호스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휴대폰은 좀 칸이 좁게 휴대폰 아이콘으로 노출되게 하고 싶어요. 보통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아이콘으로 노출되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불러오는 값은 휴대폰이지만 출력 속성은 이미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휴대폰 이걸 누르시고 여기 출력 속성에 보이시면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아이콘, 휴대폰 아이콘을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 아이콘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여기 그 회원관리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들이. 그래서 요거의 주소값만 가지고 옵니다. 요 주소값이죠. 요만큼만 복사해서요. 이걸 복사합니다. 지금 컨트롤 C를 누른 거예요. 복사하기.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여기 그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고 밑에다가 이거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메일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들어가요. 휴대폰이. 그리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메일 아이콘을 보조 검사해서 그 파일의 URL, 디렉토리 경로까지 요거까지 다 복사하시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주소를 빼고 여기까지 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메인이 바뀌었을 때는 저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도메인이 바뀌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사용자 정의 누르시고 여기다 붙여넣고 확인 해서 실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러오는 값과 그리고 보여주는 모양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바깥에서 전화할 수 있게끔 휴대폰을 좀 보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마우스 올렸을 때라도 풍선 도움만 형태로 휴대폰 번호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메일도 그렇고. 그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겠죠.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때 치환 문자열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HTML 태그의 기본 속성인데요. 여기 이제 링크 태그에다가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주시면 타이틀이라는 속성으로 휴대폰 번호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라고 나와요. 타이틀이라는 기본 HTML 속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휴대폰 번호라고 글자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실제 각각의 이 레코드에 휴대폰 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 치환 문자열이 또 들어갑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AV 언더바 폰 언더바 2. 이 폰 언더바 2라는 거는 휴대폰이 저장되는 공간의 이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상담 관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치환 문자에 대한 그 정리는 솔루션 매뉴얼에 밑으로 쭉 보시면 치환 문자의 구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쪽에.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형식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활용되는 것도 이쪽에 가보면 게시물. 아까는 이제 그 페이지 파일 이름 할 때 요거였거든요. 아까 제가 썼던 게 메모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그리고 게시물. 게시물의 이제 그 치환 문자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방금 제가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아까 폰 2였죠. 폰 언더바 2.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 대문자로 AV 언더바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응용을 하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서 이 게시물 목록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게시물의 상세 내용을 뿌려줄 수가 있어요. 타이틀을 그냥 마우스 올렸을 때 상세 정보가 나오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다시 여기다가 타이틀은 이거는 포멘트 언더바 1이라는 건 상세 내용이 저장된 공간 이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BR이라는 태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이 치환 문자 매뉴얼을 보시면 태그를 없애고 글자 내용만 나오게 해주는 또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설정을 어떻게 보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숫자형, 숫자는 콤마를 찍어서 보여준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 영문만 하기고 제거, 그리고 ST, 태그 제거, ST를 붙여주시면 돼요. 슬래시 하고 ST라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편집에서 여기 치환 문자를 썼죠? 슬래시 ST. 그러면 그래도 안 되네요. 잠깐만요. 여기 네. ST 맞는데 슬래시 ST 맞죠? 카운트를 안 써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카운트를 빠뜨렸는데 좋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속성하고 그리고 속성을 감싸는 다운표를 제가 안 적어줘서 힘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속성을 넣을 때는 속성의 이름, 타이틀이라는 것과 이꼴 한 다음에 다운표를 감싸줘야 되고요. 다운표가 안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환 문자라는 거. 아까 비교할 때도 썼지만 이게 지금 출력을 한 거거든요. 노출을 시켰을 때.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지금 하는 걸 빠른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하는 게 상담 관리에서 되잖아요. 네. 근데 게시판에 보면 원문 게시판에 상담형 게시판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 게시판하고 이 게시판은 같은 겁니다. 상담형 게시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링크가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담형 게시판을 쓰지 않고 다른 게시판을 쓰신다면 그 다른 게시판을 쓰게끔 몇 가지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에서 쓰기 품을 그냥 일반 뭐 그냥 공지사항이라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입력 상자에 저장을 했을 때 공지사항이라는 곳에 글이 등록되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누르시고 기본 설정 수정 가셔서 이거를 공지사항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글을 쓰면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요. 글쓰기 폼에 이제 게시판을 그렇게 연결을 시켰으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지사항 링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그러면 공지사항으로 이제 관리가 되게끔 버튼의 링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상담형 게시판은 보통 하나만 쓰인다고 보니까 그냥 원본 게시판을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솔루션에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담형 게시판에 회사명이라는 걸 좀 입력받고 싶어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글쓰기로 가셔서 여기 이제 상담형 게시판은 이 글쓰기 폼에 몇 개의 이제 그런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입력 폼을 좀 이제 넣고 싶으실 때 복사해서 쓰시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DIF가 되어 있고 얘는 상담형 게시판 입력 폼으로 따로 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 게시판과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죠, 입력 폼 자체가. 요 상담형 게시판의 글쓰기 폼과 글쓰기 해보시면 요 폼과 그리고 일반 그 게시판의 글쓰기 폼은 확실히 다르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담형 게시판.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상담형 게시판. 원본이긴 하지만 하나만 쓰신다는 전제 하에서 글쓰기 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페이지 편집 요 폼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다 회사 소개를 하나, 아니 회사명을 추가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라는 그런 입력상자로 이름, 이메일, 연락처인데요. 여기에 안 쓰이는 게 혹시 있으면 뭐 보면은 모두 보기를 해보시면 이제 전부 다 어떤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메일, 연락처, 내용, 뭐 홈페이지 주소라는 게 없네요, 여기에. 그러면 필요하시면 요 이름이라는 거를 한 줄, 요 div죠? div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div를. 그리고 이름 밑에 붙여넣기를 해요, 아래쪽에다가. 그럼 이름이라는 게 똑같이 복사가 됐겠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회사, 우선 홈페이지 주소를 하나 넣어볼게요. 보통 홈페이지 주소도 받거든요, 정보 받을 때. 그럼 이걸 홈페이지 주소라고 바꿔야 되는데, 클릭하니까 안 바뀌잖아. 임포트가 된 것도 아닌데, 클릭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보통 이 div의 시작 태그, 끝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div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작 태그, 끝 태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주소 확인. 그리고 입력상자가 이제는 이름인데 이름을 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얘는 이름 입력상자에서 필요한 거지 홈페이지는 필요 없거든요.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 입력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보면 A, B, with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우시고 그리고 사이즈는 70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이건 HTML 속성입니다. 기본 속성이에요. 이거를 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다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긴 게 있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서 그 속성 표현을 위한 속성 값만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 넣으시면 길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찾아서 그냥 쓰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상자를 넣었어요. 없던 걸 입력 박스를 하나 넣은 거죠. 그리고 회사명 그것도 하나 받아야겠죠. 그래서 또 똑같이 이걸 복사를 해서 이름 밑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D를 클릭을 해서 div 편집에 회사 이름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회사 이름이라는 필드는 게시판에 원래 없어요. 여분으로 기타 필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1번부터 6번 6개까지의 기타 필드가 추가가 쓸 수가 있어요. 1번으로 그렇게 쓰시고 지우고 확인. 네. 그러면 회사 이름까지 들어갔죠. 그럼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입력 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지로 가서 한번 상담 관리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름 밑에 회사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입력 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입력 상자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폼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중첩되어도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F로 들어가서 이 입력 껍데기에다가 폼을 강제로 지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파란색이 겹쳐지게 되거든요. 파란색 안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구조는 H10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폼은.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쓰기 페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D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해서 홈페이지 체크하시고 기타 1 체크하시고, 그럼 이 두 가지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넘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일단 한번 써보죠. 관리자로 들어가서 그렇죠. 상담 관리로 들어가서 글쓰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내용을 쓰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름이 하나 나왔죠. 회사 이름이라고 적고 홈페이지 주소라고 적어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제 등록되었다고 하고, 또 얘가 메인 페이지로 가네요. 좀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기본 설정 수정 가서 페이지 이동, 시스템의 전환 페이지 선택, 그리고 이거 메시지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장되면 그 전환 페이지로 이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대로 나오는지. 이거를 클릭을 딱 해보면 나옵니까? 없죠? 안 나옵니다. 입력 폼에다가 뭔가를 추가했다면 보기 폼에다가도 그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페이지 편집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거를 골라서 뭐 제목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항목을 지금 추가할 게 두 개죠. 두 개라고 하면 이 D, 작성자, 작성인 몇 개 있는 거를 D를 클릭을 하고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작성자라고 나오거든요. 이쪽에. 시작대도 끝에도. 이거를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되니까 시작대도 끝에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작성자라고 나오는 거를 뭘로 바꿔야 되죠? 회사명, 회사 이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회사 이름을 뭘로 적었죠? 어떤 저장 공간으로? 예, 맞습니다. 기타 1. 똑같이 입력 상자에서 기타 1로 입력을 받았으면 보여줄 때도 기타 1로 보여주는 겁니다. 텍스트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클릭하시고 텍스트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는 나올 겁니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력 상자를 추가했으면 보기에서도 추가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잘 떠올려 보세요. 아까 목록에서 제가 휴대폰을 넣었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목록이라고 해서 다르고 보기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그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DIV의 구조라든지 겉으로 이제 그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가 항목을 넣고 싶으면 게시물에 항목을, 그리고 입력 상자를 넣고 싶으면 게시물에 입력 상자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복사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칸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게시물 항목이라는 걸로 넘어오는데요. 간혹 가다가는 복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보시면 게시판 도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아까 제가 게시판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게시물 항목과 입력 상자, 버튼 이렇게 세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넣고 선택하고 형태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게시판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간단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좀 바꾸실 수 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
홈솔루션 말고 다른 걸 쓰는데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께 의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시겠죠? 비용과 시간 좀 들어갑니다. 자, 다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의 구성 요소는 입력 상자, 버튼, 항목, 폼 그렇게 이제 나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최적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이트맵하고 메인화면 배치도 그리고 페이지별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보통 홈페이지 만드는 전문가들의 이제 그 회사를 보면 기획자 그리고 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하는 역할이 홈유솔루션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워요. 나머지는 배워져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획자는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달라 고객이 이야기를 해야 그때부터 기획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구현하는 거는 이제 솔루션 가지고 구현하시고, 또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 작업들을 해요. 노출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뭐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 네이버 다음 등록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그 기획자들이 보통 다 할 수 있는 이제 일로 홈유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주변의 전문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이제 그런 제작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기획자들의 작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헤더 태그와 헤드 태그라고 하는 그 영역에 메타 태그 설정과 타이틀 태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검색 엔진들이 웹 홈페이지에 이제 방문을 해서 문서를 가져갈 때 그것들을 가져가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검색 엔진에서 적절한 나의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문서가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가볍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은 검색 엔진은 못 봐요. 이렇게 못 봅니다. 검색 엔진이 보는 건 이렇게 봅니다. 요걸 봐요. 그래서 헤드 태그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헤드 태그예요. 그런데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은 여기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 메타 키워드 요거 세 개입니다. 그리고 질문 해도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헤드 태그 바로 위쪽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의 그 로그 분석 스크립트 그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을 만지는 전부 다예요.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그걸 아셔야겠죠. 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헤더 메타 J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이 페이지의 어떤 설명, 그리고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에 담고 있는 이제 콘텐츠의 키워드들 콤마 단위로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특별히 뭐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해라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그 머리전에 빠르신 분들은 구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돼 있길래 그걸 먼저 보시면 참고할 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의 그 내용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뭐 글을 써볼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장 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홈페이지 이름 다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오죠.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검색 엔진들이 좀 더 양질의 콘텐츠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더 잘 등록이 되겠죠. 콘텐츠는 양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낚시글을 쓰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단 말이죠. 마케팅 최적화 서브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쪽에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원래 타이틀은 이제 바뀌지 않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서만 지금 방금 바꿨잖아요.
한 군데 바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면 서브 레이아웃 페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아웃 페이지 가서 서브 레이아웃에 가서 헤더 메타 JS 클릭하시면 여기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이쪽도.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모든 콘텐츠 페이지들은 다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서브 페이지의 타이틀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브 페이지 타이틀은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서브 페이지 타이틀은 이제 아까 이제 뭐 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업체니까 자 교육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다가는 좋은 솔루션입니다. 쓰고 여기도 똑같이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현재 페이지의 그 구조 소스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썼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의 그 계층형 구조로 페이지에 그 타이틀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페이지마다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그 고려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것조차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마다 다 그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대신에 여기서는 그 기본 레이아웃 쪽에서는 빼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다시 레이아웃에 가셔서 서브 레이아웃 이거를 이렇게 빼세요. 제가 잘라낸 거거든요. 빼고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마다 여기다가 이거를 따로따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페이지마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제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갔죠, 이쪽에. 아까 여기서 빠졌고, 페이지마다 다 따로따로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좀 번거롭겠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이어르키한 구조에 맞게끔 바뀌게 되고, 또 게시물들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여기서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페이지를 따로따로 다 이제 메타 태그를 설정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건 다시 좀 되돌려야겠어요. 손이 좀 많이 가니까 교육 중에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메타 태그 설정하면은 각 게시글마다 좀 메타 태그가 설정된다는 뜻이죠? 게시글은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 유용한 F상식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소스 보기를 해야 보이시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져요. 게시물마다 달라집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다른 글을 볼게요. 다른 글. 요거를 눌러보시면 소스 보기를 해보면 요것과 지금 요 내용이죠. 요만큼 요것과 요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그렇죠. 게시물마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게시물마다 이걸 다 따로따로 입력하려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게시물 내용에 상단에 이제 있는 콘텐츠 250바이트와 하위 250바이트를 잘라서 그 양쪽에다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편의상.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에 효용 가치가 좀 높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씩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콘텐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제작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방법은 그냥 수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바꿔주시면 요게 저희 이제 솔루션이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 변경하는 건 메인 페이지와 서브 레이아웃에 헤더 메타 JS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록. 이거는 뭐 기본 사항이죠.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으면 네이버하고 다음에 나의 사이트
지역 정보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뭐 고맙게도 무료화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20만 원씩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료화 됐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시면 2, 3주 정도 심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잘 관리하시면 방문자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별로 이렇게 노출 잘 되게끔 하시면 설명 문구 작성을 잘 하셔서 그렇게 이제 네이버 다음 등록은 직접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게 다 개인 아이디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맡기면 나중에 변경 못해요. 번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직접 만드셔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셔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신디케이션 API 연동하는 방법. 급한 마음에 만들기도 전에 연동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작업하는 동안은 공식 도메인을 연결하지 않죠. 그냥 뭐.sitecook.kr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도메인을 쓰시는 건데 그걸로 등록이 돼버려요. 문서가. 아니 신디케이션 연동 자체가 신청이 그걸로 된단 말이죠. 나중에 바꿔달라고 하셔야 되고 번거로워져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그냥 쓰시면 한참 운영 중에 이제 그 도메인 주소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신디케이션 연동할 때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지키셔야 돼요.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가지와 도메인을 연결한 다음에 연동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비공개된 게시물들 이건 연동 안 됩니다. 자물쇠 채워진 거 그리고 관리자만 열람시키는 거 그리고 그 게시판의 권한 설정이 읽기 권한에 설정이 돼 있는 경우 무조건 걔네들은 연동 자체가 안 돼요. 신호가 날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볼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노출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클릭하면 볼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디케이션에서 차단을 시켰어요. 그걸 등록이 안 되게끔. 어떻게 설정하냐면 관리자 모드 가셔서 게시판 관리 가셔서 여기 게시판 안건한지 클릭을 하시고 연동할 거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게시판 관리에서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기본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러 전체 항목이 나와요.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신디케이션 API 연동 돼 있죠. 이거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연동 신호가 처음 날아가고 그 스탠바이 상태로 딱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면 그 심사를 해서 워킹 상태로 바꿔주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한 2, 3주가 지나도 연동이 안 된다, 워킹이 안 된다, 그러면 전화 한 번씩 이제 해보시면 또 왜 그런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 네이버 상태 보기를 딱 해보시면 여기에 스탠바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한 번도 이제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No Exist Site라고 나와요. 여기. 그런데 연동을 체크를 하면 스탠바이 상태가 되고 그거를 워킹으로 전환이 되어야 그때부터 실제 네이버하고 통신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한, 요거, 읽기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회원 이렇게 체크하셔도 안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은 게시판만 완전히 오픈된 게시판이라고 보고 신디케이션 연동을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게시물에서도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 비밀별 설정이 돼 있다든지 자물쇠 그리고 관리자만 열람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돼 있다든지 이런 건 다 연동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식 도메인 연결하신 다음에 연동하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딱 2페이지 정도의 게시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게시물 없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해줍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신디케이션 연동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구글 로그 분석 서비스를 검색을 하시면요 구글에서 이름을 정확히 아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웹 로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구글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나서 그 소스 코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주는데 그거를 복사를 해서 어떤 모양이냐면
좀 더 정교하게 요리사를 원하는 거구나. 모양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스크립트예요. 구글에서도 있고 로그 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그 작업하셨던 헤더 메타 JS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해석되고 바로 밑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놓고 저장하시면 이제 연동이 되십니다. 그런 연동 이제 이 끝나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하나 무료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유료도 많이 있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방문 유입 경로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내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랜딩페이지 최적화. 아까 제가 그 게시판 왼쪽에 게시물 목록 만든 거 있었죠. 보여드렸죠. 취합 문자를 설명하면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일종의 랜딩페이지 작업 최적화의 하나의 그냥 아주 간단한 팁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노출을 잘 될 수 있도록 글을 잘 쓰고 해서 유입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방문자를 유입시키는 걸 최상의 과제로 삼았다고 하면 요즘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그런 유입된 방문자들을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해가지고 전환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이게 요즘 과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보스 교육을 이제 가끔씩 듣는데 아이보스에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 정말 좋은 강의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이보스라는 사이트에서 교육 한번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교육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더 이제 활용성 있게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준비들을 다 하시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방문자 수가 10에서 20 정도는 돼요. 손 방문자 수가. 컨텐츠만으로. 그럼 그때 이제 키워드 광고를 뭐 결정한다든지 그럼 그때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껏. 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소소하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관리자를 다른 사람을 한 명 관리자를 주는 거. 그리고 팝업창 띄우는 거. 그리고 페이지 그런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지를 뭔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노출을 안 시키는데 다 만든 다음에 띄우고 싶을 때 잠깐 제한을 걸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게시판에 권한 설정하는 거. 관리자 등록은 아니지만 하나의 게시판에다가 운영자 권한을 주는 거. 일반 회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팸 이제 들어왔을 때 뭐 대응하는 방법 좀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리자 등록하는 방법은 관리자 클릭하시고요. 관리자도 회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클릭하시고 회원 등록, 관리자 등록 누르시면 여기서 그냥 정보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관리자 홈 요거, 회원 관리 요거, 페이지 관리 요거죠. 이런 메뉴들을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관리자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회원 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자라면 이제 회원을 정보를 봐야 뭔가 고객 관리도 하고 하니까 이 회원 관리는 노출된다고 보고 페이지 관리와 게시판 관리 요거는 뭐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관리자 홈 클릭해서 열람 체크하면 이 사람은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라면 이건 다 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관리자 홈 열람 체크해 주시고 회원 관리 전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 게시판 관리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고객 관리자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자는 주의하십시오. 관리자는 게시물 관리 권한은 전혀 없어요. 홈료 솔루션에서 권한 구조가 이제 인트라넷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게시물에 권한을 줘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 내부의 인트라넷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라도 게시물에 관리 권한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자라도.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이제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근데
관리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권한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정 변경에 가셔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총 관리자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여야 됩니다. 총 관리자는.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 호스트 아이디에다가 그 사람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때서야 네. 뭐죠? 자바스크립트 내려가는데요. 잠깐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솔루션을. 어쨌든 이걸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그때부터는 게시판들의 게시물, 모든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뭐 직원이 이제 새로 채용이 됐는데 그분이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싶으시면 관리자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호스트 아이디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고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이디는 모든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단 한 가지, 총 관리자만이라고 체크된 거 빼고. 총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체크되어 있는 것만 빼고 다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하나의 게시판만 또는 뭐 몇 개의 게시판만 이 사람을 권한을 주고 싶다. 관리자, 이제 운영자 권한을. 그럴 때는 게시판 관리 가서 공지사항 마음대로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수정하고 삭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 게시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운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서 이것도 안 되겠죠. 검색이 아니라 여기다가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아이디는 이 게시판에서만큼은 모든 게시물을 다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수정에 만약에 총관리자만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죠? 이거는 못해요. 이런 이제 권한 체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체계에 대한 부분 매뉴얼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한 구조 이해하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고객이 올린 콘텐츠를 제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총관리자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다른 아이디인 경우에는 권한을 그렇게 잘 지정을 해주셔야 만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게시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게시물은 관리자라도 그냥 권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못 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열람 알림. 이거는 이제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이 딱 들어왔을 때 열람을 한 것과 열람하지 않은 것들을 추려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티링하고 올라오게 하는 거. 방금 매뉴얼 봤더니 그런 게 올라오죠? 이런 거. 이게 미열람 알림 기능이에요. 열람하지 않은 게시물이 있다. 봐라. 쪽지 왔다. 뭘 사야 돼? 쪽지가 왔네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게시판 관리에서 이쪽에 미열람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체크해 주시는 관리자들은 이제 다 그렇게 체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옵션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인트라넷 내부에 이제 그런 인트라넷을 개발할 때 또는 어떤 전국 가맹점들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가맹점의 가맹점주들을 뭐 관리할 때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게시물 변경 알림. 아까 제가 그 상담관리 들어왔을 때 이메일로 오게 하는 거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공지사항에 글이 등록되면 그 공지사항을 만약에 운영자들은 다 봐야 된다면 등록되자마자 빠르게 운영자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메일로 하시면 운영자들로 지정되어 있던 그런 아이디에 다 메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기능입니다. 등록, 수정, 삭제, 답변, 댓글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는데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인데 고객이 삭제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삭제한다는데 그걸 보관하고 싶을 때 게시물 삭제 시 뭐 여기 운영자들한테 호스트들한테 체크해 놓으시면 그게 메일이 다 날라와요. 수정할 때마다 또 날라오고 체크해 놓으시면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메일이 너무 많이 전송이 되면 하루에 500통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통의 웹 호스팅들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
500통도 많이 주는 케이스를 한 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팸 대응하기. 이게 스팸 글들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 스팸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도 그 과거에 설치하셨던 그런 이제 솔루션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지금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최근 걸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 거에는 없는데? 그러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지우고 재설치하는 거. 예, 그렇게 하면 최신 버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의 상품을. 그거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자, 요즘은 이제 스팸글을 등록되는 거 IP도 막 차단해보고 키워드 이렇게 막아보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스팸 방지 코드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스팸 방지 코드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글쓰기를 해보면 관리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비회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용 권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용 권한을 줘보겠습니다. 쓰기 권한에 지금 모든 회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못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스팸 방지 코드거든요. 이거를 최근 버전에서는 그 회원일 때도 로그인을 한 사람들도 이거를 노출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는 방문객만 노출되게끔 해놨지만 이제 그 설정을 바꾸면 이제 일반 회원들도 노출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스패머들이 로그인을 해서 쓰거든요.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돌리더라도 로그인을 해서 쓰더라고요. 가입하고. 그래서 요게 그래도 그냥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팸 방지 코드는 저희가 약간씩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밑으로 내려보면 요건데 요거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면 입력 상자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이 있는데 캐릭터가 이제 5글자냐 글자 5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를 숫자와 영문을 믹스할 거냐 여기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나오거든요. 영문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미지 사이즈를 좀 이제 한다든지 자간을 좀 좁힌다든지 그런 이제 것들도 좀 더 안 보이게 지금은 좀 잘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미지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요즘은 프로그램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런 걸 분석해서 스팸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도 또 계속 대화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스팸 방지 코드에 대한 그 레벨을 높이면 그게 회원들한테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설정 변경에서 게시판 설정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스팸 방지 코드 노출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라고 되어 있거든요. 99는 방문객이 일반 비회원 로그인 안 한 사람. 이거를 98로 바꾸시면 그 일반 회원들한테도 저게 코드가 노출되게 돼 있어요. 저게 노출이 되면 저 코드를 반드시 쓰고 넘어가야 되고 맞아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스팸 방지 코드, 스팸 방지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 스팸 단어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단어를 이제 적어주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변경이 되네요. 스팸 글이 올라오면 그걸 바로 지우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그 키워드 중에 걸러내야 될 것들을 뽑아서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몇 개만 이제 다 지우기 전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고 그 하나는 노출 제한을 시키시는 거예요. 관리자만 열람으로 게시물을. 그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안 보이게 돼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그 키워드를 잡아서 여기다가 하나 콤마 단위로 그 스팸 키워드들을 쭉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이 키워드는 이제 등록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스팸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호스팅 서버에서 스팸 방지 기능이 동작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그거를 써야겠다. 그러면 솔루션 복구 신청인가? 코너가 있어요. 게시판 코너가. 거기에다가 스팸 방지 기능을 서버에서 차단을 잠깐 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차단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면 다시 이제 그걸 설정을 돌아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했을 때 스팸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차단을 하고 싶은 IP가 있다면 스팸 방지, 스팸머들이 올릴 때는 IP를 바꿔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IP를 만약에 어떤 사람의 IP를 차단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IP 차단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IP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이제 차단이 여기 사설 IP는 등록이 안 되게 되네요. 저장을 누르니까. 네? 저장을 누르니까 그런 거 아, 그러네요. 같아요. 이것도 약간의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메모를 좀 해야겠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그 설치되기 전에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IP 차단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회원 차단하는 거. 회원도 이제 그 스패머들이 가입을 해버리니까 회원 관리에 가보시면 이런 이제 그 선택이 있고 이거를 상태를 중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 회원은 이제 로그인을 못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게 다시 또 가입하더라고요. 이 이름 옆에요. 무슨 동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은 다 스패머들이 올리는 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된 교육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교육으로 넘어갈 겁니다.